남자친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3주 동안 답장이 없다. 저런 여자는 안 만나야겠다. 야, 10대 때 스님 생활을 했던 나도 이렇게 빠지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은 이제 진짜 들어맞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성숙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마 김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우남 김성숙을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김산 평전에 나오거든요. 내가 살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이 김성숙 형이다. 이 책 표지가 좀 참 남아있는 사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데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잘생기셨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책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이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1964년 2월 13일에 쓴 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아니, 김산이랑 중국에서 막 독립운동하던 게 1920년, 1930년이었는데, 뭐 해방돼가지고도 한국에 와가지고 남한정부에서 1964년에 박정희 시대에 이런 일기를 썼다고?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인생의 폭이 이렇게 넓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는 아나키스트, 공산주의, 민족주의, 뭐 모든 주의를 섭렵하고 통달했으며, 그러나 그 어떤 한쪽에 빠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립을 유지하면서 이만한 시야를 확보할 사람도 드물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이 김성숙을 이야기하면은 사랑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은 1893년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났는데 뭐 영웅의 어린 시절 일대기는 비슷하죠. 김산처럼 집을 가출을 하고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마침 가출을 했는데 그때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 따라서 이제 발걸음 닿는 대로 절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출을 했으니까 돈도 없고 뭐 지낼 곳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좀 권유를 받아가지고 스님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게 되죠. 한용운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3.1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서대문 형무소에 뭐 가게 되고 이런 것은 이제 점점 영웅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어떠한 일대기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김성숙은 나중에 출감을 하고 나서 중국 베이징으로 유학생활을 떠납니다. 이때 이제 그 김산을 만나서 의열단에 같이 김산과 입단을 하는가 하면은 좀 글쟁이 기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잘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열단이 강령을 직접 작성하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잡지를 만들어서 자신이 뭐 발간, 주필, 편집 이런 일을 다 도맡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는 김산의 말처럼 이론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론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이때 스피노자, 칸트 이런 어려운 철학 서적을 또 접하면서 자신만의 그런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세계를 구축해 나간 것이 그가 어떠한 이념에도 빠지지 않고 좀 항상 중립의 길을 걸었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웃긴 것은 순원의 호를 따서 만든 중산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중국인 여성 두진회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본거 생활을 그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광동에서 큰 봉기, 그 3.1천하라고 중국 공산당 6,000명이 3일 만에 죽었던 완전한 패배였던 그 광동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같이 만났던 뭐 김산, 오성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남 김성숙은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중국인 여성과 두진회의와 밀회를 즐깁니다. 그래서 이때 김산이 막 배신감 느껴진다. 내가 정말 친한 친구 하나를 잃은 느낌이다. 어떻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그럴 수 있냐. 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 우남 김성숙이 말을 하는 거죠. 야, 10대 때 스님 생활을 했던 나도 이렇게 빠지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너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걸? 라고 예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은 이제 진짜 들어맞게 됩니다. 김산이 나중에 여자에게 막 빠져들게 되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져봐요. 만약에 김성숙이 사랑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런 광동 봉기에 참여를 했을까?
그런데 이제 이 김성숙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사력 있고 신중했기 때문에 그런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 간의 그런 권력 싸움, 조선인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이런 중국 혁명이 이어져서 나중에 이런 조선 독립을 보장해줄까? 이런 약간 일말의 의구심, 회의감이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참 소신 있는 결정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동지들에게 욕을 먹었을지언정 되게 좀 옳은 결정이었다고 저는 봐요. 좀 더 웃긴 일화가 남아있는데, 그가 1929년에 이제 그 두진회의라는 여성과 결혼식까지 올린단 말이에요. 이 김성숙의 그러니까 부인, 여친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러시아로 유학 생활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 우남 김성숙과 그 두진회의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연애를 했던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막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한날은 해외 유학 생활을 접고 두진회의가 중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김산이 본단 말이야. 그래서 헉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해외로 유학 생활을 떠나놓고 그렇게 와요? 왜 왔어요?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두진회의가 아니 내가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3주 동안 답장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석 달 만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산이 속으로 와 진짜 사랑도 좋은데 나는 저런 여자는 안 만나야겠다. 난 좀 혁명가 여성을 만나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194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한테 일본이 자꾸 전쟁 도발을 하고 그렇게 중일 전쟁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이 2차 국공합작 일본이랑 싸워야지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손을 합치게 되는데 이때 중국의 조선인들도 우리도 막 뭔가를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단체가 만들어져요. 이때 바로 우남 김성숙이 만드는 게 조선민족해방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이 단체에 이제 공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만 봐도 빨간 색깔은 거리를 두었다. 이때 이미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김원봉은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남과 북에서 다 인정받는 유저명이라는 사람은 조선혁명자연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좌파의 단체들이 나중에 하나로 뭉쳐서 이 좌파 통합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의열단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조선의용대가 심한 부침을 겪게 되죠. 왜냐면은 이 분열이 처음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장제스의 돈을 받고 이끌어지는 운영되는 단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들은 완전 빨간색 좌파들이 많았단 말이죠. 조선의용대 안에 들어있던 대다수의 좌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인 연안에 그때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연안으로 가서 중국 공산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때 한 70~80%가 연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창익이 이끄는 그 70~80%가 중국의 연안으로 가서 나중에 연안파라고 북한에서 불리게 돼요. 그럼 남은 20%는 김원봉과 김성숙과 함께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합류하게 돼요. 그렇게 김성숙은 남한으로 김구 선생, 김원봉 등등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이때부터 또 김성숙의 그런 해방 후에 비극적인 또 삶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2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였습니다.